반갑습니다. 레조토피아 TV의 김흥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려견과 함께 떠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반려자와 반려견의 모습이 서로 닮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가는 평생 동안 간직하게 될 감정의 채널을 고정시키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족관계를 통해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형성하게 될 대인관계에 대한 기본적 믿음과 기대를 갖게 되고, 이것은 친구, 연인, 부부, 자녀, 반려동물 등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관계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찍어내는 붕어빵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관계가 어떤 틀이었는가에 따라 이후의 수많은 인간관계가 그와 유사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린 시절 외로웠던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외롭게 느끼고 일상 속에서 외로운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외로움을 느낄 때 이 외로움이 자기 내면에서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환경이나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을 탓하기 쉽고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린다는 속담처럼 다른 사람에게 향해야 될 감정을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퍼붓기도 합니다. 특히 화를 내어도 별로 되갚음이 없는 힘없는 약자에게 쏟아붓습니다. 익명이 유지되는 도로 한가운데서 거칠게 운전을 한다든가, 다른 운전자의 실수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보복하는 행위를 한다든가, 부부싸움 후에 괜히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전혀 상관도 없는, 이유도 모르는 아내와 자녀, 그리고 반갑다고 반기는 반려견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후 45일 정도면 분양이라는 방식으로 새로운 반려인과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반려견 입장에서는 반려인이 부모이자 반려견이 경험할 수 있는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반려인과의 가족관계가 어떤 틀이었는가에 따라서 이후의 반려견의 수많은 사회적 관계가 이와 유사하게 결정되게 됩니다. 자신과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반려견이 보여주는 사회적 행동의 대부분은 목줄을 잡고 있는 반려인의 무의식이 일상의 삶으로 투영된 반영이기 때문에 반려견 속에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려인과 반려견이 서로 닮아가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반려견과 떠나는 힐링 여행지, 이번에는 통영 소매물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물도는 통영항에서 약 26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면적은 2.51제곱미터, 해안선 길이가 5.5km의 작은 섬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통영시 한산면 매중리에 속해 있고요. 북쪽 해상 일대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안에는 수직의 해안 절벽을 따라서 다양한 기암 절벽이 절경을 이루고 있어서 통영 8경 중 3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매물도 남단에 있는 등대섬은 2000년 9월 5일 해양수산부에서 특정 도서로 지정했고요. 2007년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가고 싶은 섬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섬 여행은 소매물도항에서 바닥에 쓰여진 한려해상국립공원 바다 백리길이라는 바다색 화살표를 따라서 마을길을 따라 올라가면 해발 152m 망태봉 정상에 있는 매물도 관세 역사관을 거쳐서 등대섬 전망대와 등대섬을 왕복하는 코스가 일반적인 코스입니다.
일단 선착장에서 배에서 내린 다음에 시멘트 포장길을 따라 10여 분을 오르면 돌로 된 계단으로 접어들기 전에 검은색 차광막으로 건어물을 판매하고 계신 할머니를 만나뵙게 됩니다. 이곳에서 좀 더 오르면 숲의 동쪽으로 옛 소매물도 분교 자리가 나옵니다. 이곳에는 1969년 4월 29일 개교해서 졸업생을 131명 배출했고요. 1996년 3월 1일 날 폐교되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여행자의 쉼터로 이용되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 CF의 촬영 장소로 또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다시 탐방로를 따라서 망태봉 정상에 있는 매물도 관세 역사관을 지나 등대섬 전망대에 섭니다. 이 망태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소매물도, 매물도, 이 남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바다 풍경은 일망무제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깨닫게 될 정도로 경관이 빼어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소매물도의 최고의 배경으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열목계로 떠나보면, 열목계는 모난돌이 억겁의 세월의 자신을 담금질해 크고 작은 바위와 몽돌 모습으로 열목계를 지나는 열목계 여행자의 징검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열목계를 지나면 녹색 향연 위로 하얀 페인트를 뒤집어 쓴 등대가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서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우뚝 솟은 등대섬의 기암절벽은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여행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왔던 길보다 약 1.1km 정도 멀은 해안선 둘레길을 따라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방로는 숲속 오솔길로 이어지고, 이 오솔길은 소매물도의 남해 바위 전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등대섬까지 왕복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개인에 따라서, 체력에 따라서, 그리고 산행 경력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많이 나니 이왕이면 배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예약을 하시고 소매물도 식당과 카페에서 삼천리 금수강산의 이 아름다운 산매에 잠겨 보시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식당이 문을 닫고 정상 영업 중인 식당, 토박이 식당은 조금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기다림 속에 맛보는 맛은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소매물도 여행은 당일 여행보다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1박 2일 여행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잡으실 때 등대섬과 소매물도 사이에 있는 열목계의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시간, 그러니까 매물도 해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물대를 확인하신 다음에 일정을 잡으시는 것을 꼭 확인해 보시고 잡으시라고 다시 한번 재차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견과 떠나는 힐링 여행지, 이번 시간에는 통영에 있는 소매물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가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